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또 현재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나와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 박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만 4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학교를 했을 때 적응이 되신 느낌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4년을 살다 보니까 왔을 때는 딱 한 살 이제 새로운 문화를 계속 접해야 되고 모르는 게 이제 너무 많아서 당황할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4년이라는 걸 지났고 또 방송 활동을 접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음식을 많이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먹고 뭔가 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약간 충격받으신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떡볶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고향에서는 떡을 쪄서 먹거나 송편을 이제 해서 먹거나 하는데 떡을 볶아 먹는다는 거에 고춧가루 양념을 해서 되게 신기하고 못 먹을 음식 같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로제 떡볶이를 너무 신기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매운 떡볶이도 잘 드세요? 그쵸? 떡볶이를 볶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없고 간혹 절편떡 같은 거를 했을 때 뭔가 굳었잖아요. 이걸 구워 먹는다는 건 알지만 간을 넣어서 볶아 먹는다는 자체를 모르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치킨을 통밀을 튀겨 먹거나 다양한 양념을 해서 해 먹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음식 여기를 꺼내는 이유가 오늘의 주제가 북한의 식문화 네. 플러스 만두. 평소에 좀 만두 하시나요? 만두를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만두를 좋아하게 되고 또 만두에 대한 고향에 대한 추억들이 되게 깃들어 있어가지고 만두 하면 좀 추억들이 떠올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북에 계셨을 때는 삼시세끼 식사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이렇게 지방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삼시세끼를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주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이제 옥수수 밥이나 아니면 계월 같은 데는 감자 같이 넣어서 감자밥, 이제 북한의 최고의 고기 인저고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 알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간혹 찬을 해서 이제 먹고 했어요. 그러면 양념 정도는 혹시 어떨까요? 양념이 좀 간이 센다든지. 그거는 각자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마다 이제 싱겁게 먹는 지방도 있고 짜게 먹는 지방도 있어가지고 다양한데 저희는 이제 좀 싱겁게. 그리고 고춧가루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양념을 할 때 그냥 빛깔만 내게 그냥 살짝 빨갛게 색만 내는 정도이지 그 맵기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럼 만두를 평소에 어떤 때 드시나요? 평소보다도 이제 생일이나 명절 때 좀 특별한 날에 만두를 해 먹거든요. 왜냐면 밀가루도 좀 가격대가 높고 만두에 들어가는 채소 자체가 평상시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다 보니까 명절 때나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남한의 금액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밀가루가 보통 1kg에 얼마 한다는 그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애매한 게 북한 아직 화폐가 너무 가격이 없다 보니까 북한 기준에서는 뭐 밀가루 1kg에 4,500원, 5,000원 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 돈 5,000원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래도 한 2, 3kg는 사지 않을까. 그게 환율 차이가 있어서 사실 저희는 냉면집 가면 만두를 뭐 기본으로 먹는다든지 뭐 네. 이북 만두 아니면 평양 만두. 북한에서는 주로 어떤 만두를 먹나요? 여기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뭔가 김치 만두 아니면 고기 만두, 냉면에다가 김치 만두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은 워낙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쪄먹거나 한 번 쪄먹고 나머지 굳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국에다 넣어서 같이 끓여서 먹고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국만두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찐만두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식감이 굳었다 하면 또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주로 고기 만두를 이제 많이 해 먹었어요. 중국 만두랑 유사하게 자그마하게 이제 빚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돼지고기랑 양파나 대파 같이 넣어서 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한에서 내려오셔서 드신 만두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만두피가 얇잖아요. 기계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근데 북한은 다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만두피가 좀 워낙 두꺼워요. 그리고 좀 여기는 너무 얇다 보니까 그 안에 식감만 느낄 수 있는데 고향에서 해먹던 만두는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남한에 오셔서 만두는 주로 가게에 가서 사 먹을 때 그럴 네. 때 자주 드시는 거예요? 워낙 여기서는 먹을 게 많다 보니까 간혹 분식집이나 아니면 냉면집, 고깃집에서도 가끔씩 팔잖아요.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먹고 저희 냉장고 열어보면 다양한 만두가 먹기가 편하게 이제 만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집 냉장고에 5가지인가 있을 것 같아요. 북에 계셨을 때는 같이 명절에 모여서 빚는다든가 네. 그런 기억도 있으신가요? 여기서는 좀 아쉬운 게 명절 때 오게
되면 그냥 각자 다 사 먹거나 사서 준비를 하잖아요. 북한은 명절이 오면 명절 전날 저녁에는 안 자요. 그래서 명절 전날 저녁에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명절 전날에는 되게 분주해요. 떡도 만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따라서 이제 하는 게 다양한데 저희 집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얼망졸망 앉아가지고 저는 밀가루 반죽하고 할아버지는 안에 들어간 고기를 탕 채워주시고 할머니는 그거를 볶고 이제 하면서 같이 12시가 넘게 빚어서 거기는 냉장고 이런 게 따로 없다 보니까 쳐는 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두를 쫙 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국물에다가 쪄내고 고기 국물에 띄워도 먹기도 하고 맨 만두만 먹기도 하고 이랬던 추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승민님을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혹시 굴림만두라는 걸 아세요? 굴림 만두. 네, 이게 굴려서 만든 만두거든요. 지금까지 만두는 만두 피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만두 피가 없어요. 원래 굴림 만두란 게 있긴 한데 네. 북한의 평안도 지방에서 유래한 전통 만두래요. 평안도 지방도 워낙에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밀이 나지가 않아서 밀가루 대신에 감자 전분을 살짝 속재료에 묻혀서 굴려서 만드는 속재료만 있는 약간 동그란 만두. 아, 네? 잠깐만요. 이게 만두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처음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이 만두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근데 좀 동그랗고 두껍게? 원래 이렇게 납작하게 우린 만들잖아요. 근데 북에 계셨을 때도 이런 만두 종류는 못 보셨다고요? 네, 들어도 못 봤어요. 한국은 되게 인터넷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디 도시에 특산물이라던가 맛집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북한은 그냥 그 채널 한 개, 보더라는 그 채널에서 계속 소개하고 싶은 것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직접 내가 그 지역에 가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굴림 만두는 이제 처음 한국에 와서 보는 거죠. 한번 지금 일단 드셔보시고 맛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이건 담백하네. 처음 먹어보는데 익숙한 맛. 제가 입이 진짜 엄청 짧거든요. 그래서 맛없으면 저는 좀 기분 빠져가지고 인상이 이제 바로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처음 먹어보는 건데 너무 익숙하고 또 익숙한데 생김새가 낯설고 근데 맛있어요. 뭔가 피가 없으니까 이게 만두라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 다르게 맛있는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게 친구들한테 갖다 주고 싶다. 왜냐면 이제 고향에서 만두를 먹을 때 만두 속에 이제 들어간 고기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만두를 할 때 이렇게 풍성하게 안에 속을 못 넣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고기에 플러스 두부도 넣고 있는 채소들을 이제 많이 뿔고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 먹는 집도 있는데 되게 얘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성민님 기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갈비 굴림. 아, 갈비. 왼쪽에 있는 거는 김치 굴림. 북한에서도 김치 만두 빚어서 만드신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먹어봤어요. 이게 한국에 가니까 김치를 넣어서 간혹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만두에는 양념이 이렇게 진한 시큼시큼한 그 김치의 맛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어르신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만두는 담백한 그런 음식의 문화 쪽을 가다 보니까 김치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북한에 계신 분들도 드셔본다면 너무 맵진 않을까요? 저는 괜찮은데 좀 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춧가루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아예 맵게 해서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마라탕을 1단계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마라탕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은 3단계, 2.5단계 이렇게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못 먹겠다 해가지고 솔직히 1단계를 시켰는데 그것도 처음엔 매웠어요. 씩씩거리면서 먹으니까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거를 워낙 먹었으면 괜찮은데 항상 그 맵기가 없는 붉은 물감만 든 음식을 먹다 보니까 매운 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은 좀 많이 매워서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비 굴림 만두를 지금 북에 계신 분들이 드셔본다면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엄청 좋아하죠. 일단 고기가 들어가고 고기가 빵빵하잖아요. 일단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고기 만드는 기름이 좀 많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북하고 느끼해서 한 개 먹고 다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기름도 없고 고기의 맛이 담백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북한의 주민분들에게도 이 굴림 만두라는 게 있다고 제조법이라도 알려드리면 실제로 집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
수 있지 않을까? 만두를 원래 빚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밀가루 빚은 제가 생각해볼 때 그냥 굴린다고 하셨잖아요. 속만 이제 이렇게 해서 굴릴 거잖아요. 되게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함경북도 쪽에는 밀가루보다는 감자가 원산지 생산이 되다 보니까 흔해요. 만두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잘 해먹지 않을까. 그리고 고기가 아니어도 채소들을 넣어서 잘 해먹지 않을까. 만약에 통일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프랜차이즈를 하나 차렸어요. 그러면 인기가 있을까요? 어떤 지방이냐가 기본이긴 하지만 저희 고향에서는 얘가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김치 굴리면 아무래도 조금 매콤해서. 근데 좀 매콤하기도 하고 만두에 김치? 이런 게 처음에는 익숙한 게 먼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는 겨울 내내 먹어요. 왜냐면 김장철에는 북한에서는 그게 겨울 식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치를 워낙 볶음밥도 해먹고 별거 다 해먹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갈비 굴린 만두다 하면은 일단 고기. 그래서 얘가 되게 좀 유명하고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북한에서도 길거리 다니면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 길 가면서 먹고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얘는 종이컵에다가도 해서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이즈 너무 크지도 않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일단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굴린 만두 저도 처음 들어보고 처음 접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배워가지 않냐.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남친한테 해줘야 되겠다. 해주고 좀 센 척 해야 되겠다. 굴린 만두 먹어봤니? 이제 이러면서 일단 오늘은 만두에 대한 추억도 또 고향에 대한 추억도 생각을 오랜만에 떠올리면서 또 맛있는 만두를 먹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